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역과 터미널에는 막바지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성공한 전라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에서 고분과 기와 생산 시설 등으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긴 연휴 덕에 귀성길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막바지 귀성 전쟁을 치르고 고향의 품에 안긴 귀성객들의 표정 하원호 기자가 전합니다. 두 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챙겨든 귀성객들이 기차역을 빠져나옵니다. 먼 길을 달려온 터라 피곤할 법도 하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진짜 모처럼 내려오는 거라 서울 이후에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바빠서 내려왔는데 그래도 전주가 고향이니까 마음 푸근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막바지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귀성 전쟁을 치렀지만 고향 땅을 밟은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못 뵌 어머님, 아버님 뵙고 또 전주에 사는 또 형제들도 만나고 일가친척 만나고 오랜만에 고향 오면 좋죠. 공기도 다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고향의 어머니들도 마음이 설렙니다.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걸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주머니는 가벼워도 온종일 시장에서 발품을 팝니다. 자식들 얼굴 본 게 좋고 형제간들 얼굴 본 게 좋고 손자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나도 먹고.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도 오랜만에 넉넉한 고향의 품에 안긴 귀성객들도 한가위 보름달처럼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5만 명이나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023년 세계 잼버리의 개최지로 새만금이 결정됐습니다. 12일간의 대회 기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5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늦어진 새만금은 여전히 황량한 사막과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잘 놀고 먹고 잘 수 있는 환경을 6년 안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적인 요소가 배합되는 것. 그게 이 스카우트에서 추구하는. 전라북도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장 매립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대회 효과가 14개 시군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시군의 관광, 체험 자원을 잼버리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스카우트 센터와 상설 야영장을 건설해 대회가 끝난 뒤에도 새만금을 세계 청소년 교육과 체험 활동의 중심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SOC 등 조기 구축을 통해서 6조 4,6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국가 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1,590억 원 정도에서 총 한 6조 한 7,449억 원 정도의 지역 경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라북도는 이러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에는 범정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입니다. 전주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유적지를 대거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아중 저수지 근처 무덤을 뜻하는 능이 들어간 이름의 문흥마을. 이곳 야산 두 곳이 왕릉급의 후백제 시대 대형 고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상부가 봉분 모양과 비슷하고 대량의 숯이 있었다는 주민 직원도 나왔다는 겁니다. 숯을 깐다는 것은 음택에서의 어떤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한 국가의 어떤 권위자들의 묘소를 쓰는데 가장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되지 않을까. 고분일 가능성이 제기된 곳에서 2.5km 떨어진 야산자락.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풀숲 사이로 깨진 기와 조각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기와에는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주시는 후백제 시대
관하 등에서 필요한 기와 생산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부사에 기록된 후백제 추정 산성터 등 50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해 후백제 유적으로 보이는 34곳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전주에서 확인된 후백제 유적은 동고산성과 남고산성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확인한 후백제 추정 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후백제 유적으로 밝혀진다면 후백제와 왕도인 전주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완성되면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후백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조사와 연구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후백제 역사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정부의 국립연구소 설립도 요청해놨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당직자들은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국민들의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성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종회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당직자들도 김제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서 국민의당이 다시 일어서야 민주당의 지방 권력 독점을 깨뜨릴 수 있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 5만 헥타르 규모의 생산 조정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논뼈와의 소득 차익 보조금이 1헥타르에 340만 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은 넘치고 소비량은 갈수록 줄면서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21년 전의 수준으로 폭락하자 내년에 논의 밥쌀용 벼품종 대신 사료용 쌀이나 콩, 옥수수를 심도록 권장해서 쌀의 수급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에 밥쌀용 쌀보다 1헥타르에 평균 340만 원가량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 등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폐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의원들도 재량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시군 의회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의원들은 1인당 매년 1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이 돈이 의원들의 낫내기 예산으로 편성돼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의 일부 상수도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상수도와 지하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 6곳, 2015년에 13곳, 지난해 10곳, 올해 2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홍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과 정수 처리 장치를 확대하는 등 먹는 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50여 개 학교의 수학교과실 구축을 지원합니다. 수학교과실은 개정교육 과정에 맞게 체험과 탐구, 토론 등 학생활동 중심의 수학교육이 가능한 시설로 구축되며 한 학교에 2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또 이미 수학교과실이 만들어진 학교에는 1,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추석인 내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무주와 장수 등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선선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인 모레 밤부터 전북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